염정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 달 만에 뵙네요. 네. 4주 만에. 네.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또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짧으면 짧은데 또 그때 이야기했던 거랑 또 지금은 또 다른 시장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대선이라는 큰 이슈 이후에 정말 그 어떤 국가보다 빠른 지수 회복세를 연초 대비해서 한 20% 이상 오르고 있죠. 예. 그냥 대단합니다. 최근 한 일주 동안의 흐름이 3, 4일. 네, 최근 3, 4일 거래일 동안 국내 시장은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장은 어땠는지 먼저 지난 시간 예. 리뷰 한번 해주시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지금 보면 미국도 네.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는 그림이 좀 나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해서 2월 19일까지는 미국이 S&P 이제 500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잘 시작해서 한 플러스 4% 정도 났었어요. 그래서 이만한 가면 뭐 10% 이상 가겠다는 기대치를 가졌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관세 문제 나오면서 계속 빠져서 결국은 4월 7일 날 19%, 즉 20% 빠지면은 이제 하락장으로 접어든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이루어졌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이제 바닥에서 24%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이제 똔똔 수준이지만 바닥에서 24%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보면 이제 상승장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보면 미국장이 되게 단단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다음 고점이 어디냐면은 이제 6,147이 이제 전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충분히 뚫을 수 있겠다. 이제 2.5%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뭐 하루에 오르는 만큼만 올라도 충분히 갈 수 있다 해서 기대가 많이 남아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한편 맥세븐 주식들 보면 연초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별 재미가 없으세요. 뭐 네. 많이 오른 게 이제 메타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 6월 6일자로 금요일자로 19% 정도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12% 올라 있고 엔비디아도 사실 연초 대비하면 5%밖에 못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 전부 지수 밑으로 이제 아마존, 구글, 애플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최애 주식 테슬라는 이제 요번에 또 이제 며칠 전에 빠져가지고 네. 참 처참한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게 대형주들도 오를 때 많이 올라서 올랐다 했는데 빠질 때도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참 미국 주식도 쉽지 않다. 그래서 올 초에 미국을 갈아타셨던 분들은 한국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쵸. 쓴맛을 하는 보시는 생각 거죠. 드시고 또 이제 환율도 맞아요. 또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기 손실에 환율까지 더 더해지면은 원화로는 더 많이 이제 맞습니다. 마이너스 나 있는 예.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생각보다 텐데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도요. 주가 생각하고 환율 생각하고 다 하시는 분이 많은데 환율은 일단 좀 이제 마이너스가 나도 언젠간 다시 돌아갈 거다 생각하시고 주가도 물론 다시 돌아갈 거다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미국 시장은 지금이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 주식들 보면 그래도 모든 M7들은 잘 버티고 견조한 있었는데 편이에요. 예. 근데 유독 테슬라만 지금 참 13.8% 제가 요즘에 보면은 빠졌습니다. 진짜 고민되는 게 이 오너리스크 있는 이런 기업들은 예. 피해야 되나? 근데 테슬라를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는. 근데 사실은 테슬라는 전 또 역발상으로 하면은 저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힘? 안 했으면은 여기까지 못 왔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에 어쨌든 또 반등이 보여줬을 때도 오너의 힘이었고요. 그렇죠. 이만큼 빠졌을 때도 그렇죠. 그만큼 영향력이 또 맞습니다. 강한가? 맞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네, 종목이에요. 예. 쭉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관심이 많으셔서 만약 3년 전에 테슬라를 사서 이제 가져오셨으면요 수익률 기준으로 처음에 사자마자 한 40% 올랐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았는데 22년도에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때 쭉 타고 내려와서 반토막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100 했던 게 그쪽이었죠. $100 수준. 그래서 이제 쭉 또 올라와서 또 아이고 이제 플러스 좀 나누나 보다 했더니 또 계속 밀리고 밀려서 결국은 이제 선거 때까지 근처까지 오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편에 딱 드는 걸 보고 진짜로 인생 베팅을 하는구나. 그럼요. 예, 저는 또 오히려 해리스한테 베팅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친환경 정책을 써가지고 그렇죠. 전기차 예. 완전히 이쪽에 붙으면 이제 갈 거다 했을 텐데 이제 트럼프한테 붙는 걸 보고는 이제 완전 베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성향상 조금 더 맞았겠죠. 예. 그래서 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따블이 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두 테슬라 가지신 분들은 야 이제 왔다 전기차 그럼요.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X부터 자율주행 뭐 이제 막 해서 스페이스X도 있고 뭐 이제 간다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반토막이 났고요. 그 당시에 또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다른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하고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6개월을 못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었죠. 강강이 부딪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 그게 정말 6개월도 못 가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결별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또 세게 부딪히셔가지고 참 걱정은 됩니다만 또 지켜봐야죠. 네. 근데 요번에도 그래서 이제 바닥 찍고는 야 이제 올라가나 보다. 네. 그리고 뭐 얘기 좋은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때 많이 사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많이 사셨어요. 그때 한 360달러 정도 상계 터치했어요. 50, 60 맞습니다. 그때 많이 예, 터치를 해서 이제 다시 갈 수 예, 있나 보다 했죠. 그래서 이제 네. 이제는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네. 온다. 뭐 로보택시 로보택시. 온다. 이제 빨리 잡을 때다 했는데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제 정말 빠른 빠졌죠. 시간에 또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셔도 사실은 25%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세요. 그러니까 네. 진짜 답답하시죠. 3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100% 잠깐 찍긴 했지만 그건 이거 남의 돈이고 이제 내 돈은 지금 25%와 있는데 근데 사실은 더 화가 나시는 거는 그 이거 안 사시고 저기 엔비디아 이거 사셨으면요 지금 한 600% 이제 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화내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사실 엔비디아는 지금 막 발현하고 있는 AI 산업의 꽃으로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오른 거고 테슬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전기차 아니면 로보택시 이 시대가 안 온 상황이에요. 아직은 뭐 도입기에 1, 2년, 불과하니까 뭐 2, 3년 예. 남은 거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3년 전에 엔비디아 수준이 네. 아니냐 지금 테슬라가 그래서 한 요 정도 올라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림이 그렇게 뭐, 생각해도 예, 되나요? 그래서 이제 만약 지금 이제 AI 시대 때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 시대가 이제 한 2년 뒤에 뭐 활성화된다. 그럼 테슬라는 이렇게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힘든 건 테슬라는 너무 굴곡이 많아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도 좀 답답해도 기다릴 수 있는 게 네. 크게 힘들게 만들질 않거든요, 맞습니다. 사람을. 차근차근 잘 테슬라는 올라갔죠. 항상 뭔가 리스크가 있을 네. 것 같은 불안감을 좀 주는 네. 게 테슬라인데 또 그만큼 반대로 조금만 좋아지면은 또 빠르게 그렇죠. 회복되는 게 또 테슬라인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볼 게 네. 이렇게 두 주식을 비교해 보면 역시 산업이 크는 쪽에 있는 네. 주식들이 훨씬 빨리 가는구나, 안전하게 가는구나. 네. 그래서 역시 큰 산업의 흐름을 맞습니다.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하다 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저도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식 어려운데요. 결국은 산업 사이클대로 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건 그게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예,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막 테슬라 사시게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온다. 자율주행 세상에 온다에 베팅을 하셨는데 그게 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테슬라 실적 보면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2023년도 피크 치고 이제 쭉 행보합니다. 매출이. 계속 플랫한 이게 상황이네요. 뭐냐면 소위 네.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차 캐즘이죠. 네. 이게 안 팔렸어요. 안 팔린 이유는 차값이 비쌌죠. 배터리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근데 배터리 값이 빨리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값이 내려와서 차가 좀 더 팔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저가 모델을 자꾸 낸다는데 못 내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그 싼 값에 팔아서는 그죠. 네. 사실 배터리 값이 좀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근데 지금 배터리 값은 많이 이제 하향 조정됐고 예, 이제 더 언제- 빠져야죠. 아직은 소비자한테 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예, 걸린다고 더 봐야 되는 훨씬 더 거죠. 걸려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걸려 있고 그렇지만 뭐 계속 이익 나고 돈 벌고 있는 회사라서 그러니까 재무 상황은 별 문제가 없는데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예. 이게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기준인데 레이팅이 3.4입니다. 그럼 네. 뭐냐면 이게 5가 스트롱 바이고요. 네. 이제 1이 저 스트롱 셀이거든요. 네. 그럼 5가 홀드, 3이 홀드예요. 그러니까 홀드보다 조금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이게 뭐 언제부터 내려왔냐면은 딱 23년 1월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때가 언제냐면 AI 챗 GPT 나와서 AI 시대가 막 시전 주도권을 뺏겨버린 거네요. 주도권을 뺏겼죠. 그러다 예. 보니 애널리스트들도 추천을 뭘 하겠습니까? 날아가는 주식 해야지. 그럼요. 뭐 예. 이게 현생돼야죠. 모르겠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조금 올라오는 이유는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 6개월 정도 기다려 보면 결국은 좋은 얘기들이 많고 추천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테슬라의 목표가 TPA를 너무 고무줄처럼 최근에 올해 왔다 갔다 합니다. 움직였죠. 맞습니다. 뭐 지금 4,500달러 얘기했다가 미국도 갑자기 보면은 500불도 있고요. 요 200불도 있었어요. 115불이 어, 여기서 마- 최저치입니다.
백신을 저도 이제 이번에 계속해서 테슬라의 TP만 봤는데 네. 와 정말 이렇게까지 괴리를 보여줄 수 있나라고 생각을 거죠.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아직도 꿈을 먹는 주식이구나 하는 거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론자하고 약세론자가 되게 강하게 네. 부딪히고 있는데요. 강세론자들이 주장하는, 즉 저처럼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 그렇죠. 테슬라는 로보택시, AI 리더십, 뭐 CEO 비전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거는 밸류를 안 쳐주고 왜 주가가 저 모양이냐? 빨리 저가에 매수해야 된다 하고 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핵심은 뭐냐면 이제 기술 플랫폼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전기차 깔리면은 거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깔려야 되니까 이제 테슬라가 그걸 공급을 하고 이제 그 전 플랫폼을 관장한다는 게 되는데, 그럼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똑같이 PC에다가 OS 깔고 그다음에 팔란티어 그 AI 시스템에다가 자기네들 네. OS 깔고 하는 거랑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럼 결론은 팔란티어가 지금 AI 핵심에 있으니까 16배가 올랐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그렇게 올랐으니까 이제 테슬라가 그런 세상에 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5배, 10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좀 강세론자들의 아쉬웠던 게 주장입니다. 최근에 2년 동안 그 플랫폼의 확장 자체가 좀 못 일어났던 게 캐즘 때문이었죠. 그쵸. 더 많은 전기차가 깔렸으면 조금 더 빠르게 발전했을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뒤따랐고, 근데 이제 그 약세론자는 무슨 얘기 하냐면 그런 게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아직 뭐 시장이 자율주행 시장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로보택시 시장이 정말 어떻게 될지도 네네. 모르고 다 그런데 생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그 테슬라가 혼자 독식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은 너무 비싸다. 주가가 빠질 거다. 그래서 결국은 강세론자나 약세론자나 자기만들의 주장이 있고 그게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테슬라의 리스크가 좀 거쳐야 되는데요. 첫째는 정치적 불확실성, 요즘에 네. 이제 싸우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은 단기적으로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빨리 이제 발현이 돼서 좀 주가가 좀 출렁출렁하는 게 이제 거쳐야 되고, 근데 로보택시 기대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가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뭐냐? 만약에 시행을 했는데 그렇죠. 뭐가 좀 뭐 안 좋다, 혹은 뭐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왜 전기차 잘 팔리려고 그러다가 불난 거 몇 건 있으면서 이제 전기차가 뚝 끊겼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게 이제 단기적인 리스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경쟁 심화에 이제 각별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결국은 딴 거는 뭐 한데 이제 BYD 중국이 막 네. 치고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미국 시장은 테슬라가 거의 네. 독점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바라보면 결국은 중국하고 미국의 싸움인데 그게 어떤 싸움의 결과가 나타날까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기술 혁신이 굉장히 필요한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혁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혁신을 어떻게 더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걸 계속 테슬라가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숙제도 이제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엔 아까 말씀하신 그 머스크 리스크입니다. 네. 아, 이게 머스크가 없었으면 테슬라가 없었을 테고, 뭐 또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험인데 결국은 이 위험이 결국은 아 역시 우리가 선택을 잘했다 하는 쪽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이걸 가져왔는데, 결국은 저희는 꿈을 바라고 테슬라를 샀습니다. 이제 무슨 꿈이냐 하면 자율주행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네. 로보택시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사업이 커질 거는 맞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꿈은 바라고 있는데 결국은 테슬라를 가진 사람이 꾸는 꿈은 뭐냐? 그 꿈이 모두 테슬라한테 전적으로 독식으로 그렇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네.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꿈을 꿔서 저게 이제 한 2, 3년 뒤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엔비디아처럼 산업의 흐름을 네. 타고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약세론자들이 우려하는 대로 아니다. 이거 쪼개 가질 수밖에 없다.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뭐 5배, 10배는 못 좀 갈 수 힘들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테슬라가 저런 영역을 구현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큰 맞아요. 맥락을 판단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최근 한 생각합니다. 2년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근 2년 동안 테슬라가 독식할 수 있었던 그 시장을 많은 중국 업체들이 차지를 그렇죠. 하고 있었죠. 네. 뭐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자율주행 쪽도 그 사이에 빠르게 발전이 되는 동안 발전했습니다. 예. 테슬라는 좀 정체 구간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지금 바이앤홀드 하기에는 사실은 날아갈 시기가 한 네. 이제 한 1년, 2년 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 가지고 계시면 근데 테슬라는 워낙 이 부침이 큰 주식이라서 많이 빠졌다가도 많이 오르고 네. 하는 주식이라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그게 있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려우시면 반 정도는 묻어두시고요. 반 가지고 사고 팔고 하시면 맞아요. 되십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자산 증식, 그래서 특히 IRP 계좌는 그냥 버려두세요. 그냥 대충 사놓고 뭐 이제 소극적이죠. 알아서 가겠지 하는데 사실은 IRP 계좌도요 잘 관리하시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제 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증식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70년도만 해도 50년 전입니다. 평균 나이가 60세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21세가 넘어가지고 83세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30년 뒤 되면은요 100세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현재도 사실은 체감 2021년하고 지금 현재는 또 다른 것 좀 같아요. 많이 다르죠. 예, 현재만 해도 한 85세 될 체감하는 나이로는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85세 90세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100세는 곧 이제 올 거다. 네. 그리고 이 초혼 연령을 봐도요. 네.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래도 30대 다 아래였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다들 뭐 33세, 34세에서 31에서 한 5살 정도가 이제 늦춰졌습니다. 네. 결혼 연령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회 활동을 더 오래 하고 이제 뭐 이제 자식들도 잘 안 가지고 이러는 이제 그 세태가 와서 결론은 저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투자 기간을 정립해야 되고 새로운 목표를 정립해야 되고 새로운 투자 전략을 IRP 계좌에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말씀을 드리면 과거 교과서에는 20, 30대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40, 50대는 균형을 가져야 되고 60대는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네. 뭐 채권 뭐 이런 거 막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런 게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20, 30대는 욜로예요. 이제 You only live once인가요? 야 이게 한 번 있는 인생인데 좀 화끈하게 살아보자 해서 요즘에 보면 젊으신 분들 일하고 또 해외 나가시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해서 저는 버는 거보다 더 쓰는데 하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젊으신 분일수록 자금이 더 필요해요. 거기다가 이제 저축이 안 됩니다. 네. 번 대로 쓰니까. 근데 한 50대 넘어가시는 지금 세대들은 자녀 결혼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옛날 마인드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뭐 자식 결혼할 때 뭐 집이라도 변반한 거 아니지만 조금은 해줘줘 전세 자금도 도와줘야 돼서 자금이 진짜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필요한데 60대 넘어서 안정적으로 했다가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바뀌어야 되냐면 투자 기간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는 요즘에 파이어라고 그래서 재정적인 독립 그다음에 일찍 은퇴하기 그죠. 이게 파이낸셜 인디펜던스하고 리타이어 얼리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도 한 50까지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놀아서는 돈이 안 벌리니까. 그래서 한 30살은 뭔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요. 30년간은 40, 50대들은 이제는 이제 낀 세대가 돼서 돈을 안 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 70대까지도 내가 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강박관념에 살고 계시고 60대가 되면 와 이제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서 자식들 잘 키워서 살아왔는데 이제 몸이 안 따릅니다. 여행 가려고 그래도 뭐 한 달 여행 갑시다 못 가, 뭐 일주일 갑시다 못 가, 그리고 뭘 하고 싶어도 안 되고 골프 좀 쳐볼까 그러는데 허리가 아파서 스윙도 안 되고 이게 진짜 이게 뭐 하지 이렇습니다. 했더니 저기 보면 워렌 버핏이 있어요. 와 저 아저씨는 코카콜라하고 햄버거 먹으면서 그래도 95세 98세까지 투자하면서 사네. 그럼 이제 60대 분들은 그래 나도 워렌 버핏이나 따라서 그냥 주식이나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소일거리로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 100세 시대 되니까 이제 30년. 그래서 모든 분들이 30년 동안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0년을 이제 우리의 투자 기간으로 잡자 하고 정했고요. 근데 이 표 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20대 30대들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제가 제안을 드리냐면 그냥 처음에
100만 원을 계좌에 넣으십니다. 처음 자본입니다. 네. 계좌에 넣고 100만 원 없으면 뭐 현금 인출하셔가지고 100만 원 넣으시고요. 가져가시고 매년 계좌에 100만 원씩 넣으십니다. 네. 근데 이때 뭘 하셔야 되냐면은 물가 상승이 되잖아요. 네. 매해 5%씩만 더 넣으세요. 올해 100만 원 넣었으면 내년은 105만 원. 네. 그다음에는 107만 원, 110만 원 이렇게 해서 매년 물가 상승률 따라만큼만 100만 원씩 더 넣으세요. 근데 100만 원씩은 넣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식당 한 3번만 안 가시면 100만 원 남으실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모으셔서 매년 100만 원을 30년 동안 넣으세요. 조금 더 넣으시면서 네. 그러면 그 계좌에서 8%씩 매년 수익을 내신다. 그럼 밑에 보시면 처음에 100만 원 넣으셨고 중간에 납입한 자금이 6,600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조금씩 더 넣었기 때문에 네. 30년 넣으시면 3천만 원이 아니라 6,600만 원이 되고요. 예. 그래서 총 6,700원 넣는데 계좌에 2억 1,600이 남게 됩니다. 30년 지나면. 그러니까 100만 원씩 매년 저금하고 8% 수익 나면은 2억 생기거든요. 근데 젊으신 분들이 2억 그거 뭐 큰 돈 아니네요. 그러면 8% 말고 12% 수익을 만약 내실 수 있다 네. 하면은 4억 4천이 돼요. 4배. 계좌가. 그러면 50대 쓸 때 제 계좌에 그냥 4억 4천이 있는 거거든요. 저 돈 100만 원씩밖에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저것도 모자라요. 그럼 만약 16%가 수익이 난다. 9억 4,500이 됩니다. 그럼 저 정도면 괜찮죠. 자, 10배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서부터라도 네. 매년 100만 원씩 넣으시고 10% 나는 상품을 찾아서 저기다 투자하시고 30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매년 간단합니다. 10% 가는 상품이 있으면 16%. 16% 가는 상품이 있으면 네, 무조건 있죠.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있죠. 이제 찾아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려서 지금 20대에 계신 분들이 난 목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는 돈은 조금씩 모아서 다못 100만 원씩이라도 매년 투자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거 같아요. 이 돈이 부분은 됩니다. 다른 주머니예요. 다른 주머니.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뭐 생활하고 하는 뭐 여기서 월급 얼마 받아서 뭐 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당장 내가 뭐 테슬라 사고 이런 건 다른 아닙니다. 주머니잖아요. 예, 뒷주머니입니다. 예. 한마디로 묻어두는 돈이죠. 묻어두는. 네. 예. 그래서 이게 9억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끼인 세대인 40대, 50대도 네. 지금 많이들 걱정하세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뭐 10억, 뭐 5억, 3억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돈을 예. 벌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요. 보면 40대, 50대면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대충 IRP 계좌에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되세요. 네. 이제 모아서 이제 세금 혜택 받기 위해서. 그러면 뭐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이제 5천만 원을 처음에 이제 넣으세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5천만 원만 가지고 8%씩 받는 상품에 넣으셔가지고 30년을 가져가시면은 총 5억이 됩니다. 그럼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 게 네. 아니고 이럴 수만 있다면 예, 하지 근데 않을까요? 되시죠. 네. 근데 이거를 조금 욕심내다 12%짜리에 넣는다. 그러면 15억 됩니다. 진짜 이게 됩니다. 이제 계산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거를 16%짜리 상품에 넣으면은 43억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느냐 이제 진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0대 워렌 버핏 따라하기. 그래서 이때는 돈을 아끼셔야 돼요. 그래서 3천만 원만 가지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3천만 원 가지고 8%씩 앞으로 90세 때까지 투자하시면은 워렌 버핏처럼 3억 계좌에 쌓이게 되고요. 만약 12% 나시면은 8억 9천 쌓이게 되고 16% 나시면은 25억 생기십니다. 3천만 원 가지고. 네? 이게 복리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목돈으로 해야지 큰 돈을 벌지 내가 돈 벌 수 없어 하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섣불리 못 하시는 게 그래도 돈을 가지고 해야지 뭐 매달 10만 원씩 넣어가지고 뭐 1년에 100만 원 모인다고 내가 그 돈을 벌어? 하지만 진짜로 아까도 보셨지만 100만 원씩 매년 돈이 없으면 넣고 투자를 하시건 3천만 원 한 번에 넣으시건 5천만 원에 한 번 넣으시건 결국은 30년 뒤에는 10억, 20억,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안 하시죠. 그냥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만약 20대가 지금 뭐 직장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100만 원 넣고 시작해서 8%짜리 들어가지고 2억이 이제 50대 쓸 때 30년 뒤에 네. 이제 2억을 넣고 이거 그냥 가진 돈이니까 쓰지 말고 다시 2억을 원전으로 해서 그러네요. 30년을 네. 더 8% 가지고 가시잖아요.
이게 딱 20억 됩니다. 그냥 100만 원씩 30년 넣었다가 그게 60년 뒤에는 20억이 되는 돈이 나오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 듣고 그냥 20, 30대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셔야 돼요.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뭐 코인도 하시지만 이 주식도 하셔야 됩니다. 코인 하시면 더 좋죠. 사실은 수익이 더 높으니까. 근데 거꾸로 16% 수익을 만약 냈다. 그럼 그게 9억이 되거든요. 그럼 9억을 또 그냥 그대로 계좌로 옮겨가지고 또 30년을 16%를 받으세요. 그럼 그게 810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한 거예요. 보면 워렌 버핏이 사실은 큰 재산을 이룩한 거는 60대 이후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럼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20대에서 50대까지는 이제 적은 돈으로 차곡차곡 수익을 쌓다가 네. 그 결과물을 가지고 향후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스노우볼 이펙트, 즉 복리 수익을 확보를 하는 거죠. 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산 증식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는 뭐냐면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60년 하면은 800억 생기잖아요. 네. 이게 공식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좀 열심히만 하시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거는 12%에서 16% 매년 평균적으로 줄 상품을 찾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젊은 분들은 매년 100만 원씩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40, 50대는 5천만 원 있으셔야 되고 60대는 3천만 원만 있으시면 백만장자의 꿈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세대에 계시건 지금 30년은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는 생각 안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오래 살려면 돈 벌어서 열심히 몸 가꾸고 뭐 좋은 거 먹고 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돈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거꾸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리가 계속 더 쌓이고 더 쌓이고 더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60, 70이면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는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오래 살아야 한다. 왜?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로 생각을 바꾸시면 아주 좋은 이제 재밌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어디에서 그렇죠. 수익을 찾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 그림 뭐냐? 성장이 있는 곳에 투자의 기회가 있고 수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그래도 100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해왔고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경제 성장률 보면 2.5%예요. 이게 실질 경제 성장률입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그럼 만약 여기다 물가 상승률을 더하면 한 5% 정도는 평균적으로 쭉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5% 벌어가지고 아까 12% 못하잖아. 근데 주식시장이 있거든요. 네. 주식시장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경제성장하고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우등생만 모이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네. 상장하려고 그렇죠. 그러면은 좋아야 예.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위권 애들만 모아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상위권 애들 중에서도 천재 같은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요즘에 팔란티어, 테슬라 이런 것들은 5%가 아니라 30%, 40%도 올라요 매년. 그렇게 치면 주식이라는 게 경제 성장보다도 3배, 4배 벌 수 있는 게 주식이구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안전한 곳에 큰 수익이 있는 거죠. 그렇게 치면 5% 수익을 한다고 치면 3배, 4배 보면 15%, 20%가 나오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는 주식이 답이구나. 그것도 미국 주식이 답이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이 그래프는 과거 20년 동안 2005년서부터 쭉 네. 그 지수 수익률이에요. 네. 보면 미국이 연평균 8.3% 줬고 중국이 7.8% 줬고 일본 6%, 한국이 5% 줬습니다. 한국은 쉽지 않네요. 예, 그리고 저 때가 제일 안 좋은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예. 그렇지. 보시면 미국이 그래도 8.3%를 줬어요. 근데 아까 12%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안 좋은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보시면 2009년서부터는 네. 10년 동안에 지수가 한 500% 가까이 근데 옵니다. 2009년으로 잡기에는 바로 리마스 때 바로 직후니까 그 직후죠. 그렇죠. 너무 낮은 때부터 잡은 예, 거니까. 근데 저 때가 언제냐면은 그 혁명 기간이다. 모바일 기술 혁명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쵸. 기술이 스마트폰. 들어와서 세상을 네. 바꾸기 시작한 때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보면 지금 계산해 보면 19.5%예요. 연평균. 연평균. 네, 예. 그리고 지금도 AI 기술 혁명 대세 상승 구간입니다. 그렇게 치면 이제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그리고
면면이 보면 기술주들이 돈을 벌어줬지 사실은 다른 것들은 돈을 크게 맞아요. 못 벌어줬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기술주 세상이다, 기술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타시면서 기술 때문에 내가 오래 살게 되고 오래 사는 거를 빌미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럼 기술주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이거 매번 말씀드리지만 1980년대 PC혁명 때 장 계속 올랐고요. 90년도에 인터넷 혁명 때 장 계속 네. 올랐고 모바일 혁명 때 장 계속 올랐고 지금 AI 혁명입니다. 장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은 계속 갈 거고 이렇게 혁명 구간에는 지수의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17%가 나옵니다. 네. 그럼 아까 저희가 말하던 16% 최대 수익률보다 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답은 결국은 미국 기술주에 있구나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되죠. 저희 IRP 계좌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증권사마다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오잖아요. 그러면 해외 주식 70%, 국내 주식 30% 오고 그다음에 혼합형 오고 60대 넘으면은 맞아요. 채권만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날라옵니다. 이게 TDF죠. 네. TDF. 네,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예전서부터 맞아요. 70, 75세, 80을 견준 거고 이제는 맞아요.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60대도 30년을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셔야 되고요. 이제 100% 뭘 하셔야 공감합니다. 되느냐. 예. 저는 그냥 딱 쉽게 QQQQ 나스닥 100 50% 담으시고요. S&P 500 50% 담으시면은 모든 게 끝납니다. 자, 어떻게 하시느냐? 20대 30대는 100만 원씩 넣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원 넣을 때마다 반반 계속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0대 50대는 5천만 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500 반반 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0대 이상은 그냥 3천만 원 50% 사시면 끝나십니다. 20, 30대들은 엄청 희망적이네요. 어찌 보면 재밌으시겠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20, 30대인 네. 것 같은데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저기도 30년 투자하는 건데 나도 앞으로 30년 투자할 거면 3천, 5천 안 넣고 100만 원씩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쉽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2010년도서부터 1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30년 하기로 했으니까 반을 한번 돌아가 봐서 QQQ하고 SPY에 이제 환율 1,400원 적용해서 18,000불, 18,000불 사면은 거의 2,500만 원 될 거예요. 네. 그래서 5천만 원 요 두 개를 나눠서 사서 지금까지 가져오면은 2010년도에 50 시작해서 지금 2025년이 되면 포트는 720% 플러스가 납니다. 연평균 14.6%가 나오게 되고요. S&P 500이 벤치마크 지수라 그러면 10.9%가 매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훨씬 더 벌게 되고요. 포트 보면은 5천만 원이 4억 1천만 원이 됩니다. 8배가 커집니다. 15년 만에. 그다음에 포트는 이게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이 70%, 네, 네. 그다음에 S&P가 30%를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5년을 더 기다리신다. 그러면 이제 백만장자 되시는 거죠. 그럼 나스닥으로만 쭉 가면 안 될까요? 다 채워가지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결국은 그렇게 많이 포션이 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리밸런싱 전략이 있는데 오늘은 뭐 그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만 가지고 가셔도 그렇죠. 이런 예.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리스크 분석을 해보면 1993년도에서 2025년간 구간까지 이제 주가를 쫙 대입해서 해보면은요. 네. MDD죠. MDD가 뭐냐면은 최고 벌었던 점에서 제일 많이 터졌던 점까지 이제 폭인데 네. 73%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투자하다 보면은 내가 100을 벌었어도 한 30까지는 내려갈 수 있구나 하는 거는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지수도 사실은 53%는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가지고 계셔도 50% 터지는데 지수보다 20% 더 터지는 거네. 이 정도 리스크는 있는 거구나. 근데 이게 앞으로 30년 동안에 그런 리스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게 한번 왔었고 이런 얘기인데요. 보면 이제 그런 리스크가 이제 언제 왔었냐 하면 여기 73% 터진 때가 언제냐면은 그 2000년에서 2002년 이게 어쩌면 IT 버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닥 주식 10분의 1 토막 났었거든요. 그때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30%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블만 피하셨으면은 MDD는 30%씩이다. 그래서 되게 작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게 2021년 그
미국 시장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많이 빠질 때 그때였고, 그다음에 코로나 왔을 때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걸 분석할 때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네. 과연 큰 충격에서는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가 견디나 해서 버블에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적용해서 딱 해봤더니 그때 정확하게 한 40% 터졌거든요. 근데 MDD는 왜 더 많으냐? 이게 돈을 벌다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벌었던 부분까지 합쳐져서 70%가 나온 거지. 사실 요때 당시만 보면은 40% 터진 겁니다. 그 다음에 MDD가 하락이 제일 많은 게 그 42%가 나오는 게 저게 언제냐면은 그 리만 사태. 리만 사태 났을 때 2008년입니다. Everyone wanted a voice, but not everyone could have one. Access denied. What the heck is going on? Now voice is no longer a barrier. Anyone at any plan can choose and create. From a simple idea to a professional production.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이제 코로나 때. 네. 그때 이제 30% 터지고요. 그래서 결국 한 30년, 50년을 이제 놓고 보더라도 대충 많이 터져봤자 한 40% 터지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쭉 그려보면 이 최대 터져봤자 70%까지 터지는데 결국은 이게 한 5년만 버티시면은 그래도 다시 마이너스 30%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10년 버티시면은 원전으로 돌아오거든요. 기다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오래 사셔야 돼요. 마이너스 나면 더 오래 사시면은 돈이 원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네. 이 70%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최악의 저는 경우죠. 최악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20대는 100만 원씩 투자하시는 건데 뭐 이 정도 터져도 뭐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60대 말씀드렸는데 3천만 원 해가지고 이제 70% 터진다 그러면은 거기서 얼마 나간 거나요? 한 2천만 원 나간 거거든요. 아유 뭐 2천만 원 깨진 건데, 근데 이게 20억 될 돈인데, 그다음에 5천만 원 투자해도 사실은 한 3,500 마이너스 나신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건 뭐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목돈을 넣어서 목돈을 버는 시대는 단기간에 이제는 수익을 얻는 그런 게임이 지났습니다.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길게 생각하시고, 왜 오래 사니까. 예전에는 급했어요. 많이 못 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쇼부를 내고 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오래 사시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여유를 가지시고 조그만 돈으로 복리 효과를 내가 향유할 때까지 진짜 오래 살자. 그래서 운동하셔야 되고 음식 좋은 거 드셔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마셔야 되고, 스트레스 안 받으시려면 적게 투자하셔야 돼요. 제가 그 안 그래도 어제 휴일 마지막 날이라 고민을 많이,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너무 많은 인생이 남았는데 어떻게 그렇죠. 사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잖아요. 네. 정답이 나왔네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됩니다. 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미국 사람들이 다 이래서 돈 번 거예요. 401k에 돈 주식 넣어가지고 주식 사가지고 다 돈 벌고 갑부들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이유고. 그래서 과연 주식 믿어도 되느냐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가끔 보여드리는 거지만 하버드 대학 발전기금이거든요. 74조 원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7%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다 투자하느냐? 상장 주식, 헤지펀드, 비상장 주식에서 85%를 주식 관련해 투자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이 이 많은 돈을 운영하는데 주식 85% 가지고 있으면 주식 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식을 해야 되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데, 저렇게 되면은요 더 사야죠. 전 세계가 네. 다 터지는 겁니다. 같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부동산에 넣건 뭐 맞아요. 어디에 넣건 다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는 다 있는 거고요. 채권을 사도 터져요. 장기채 사주면 맞아요. 굉장히 네.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리스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결론은 오래 사시면 됩니다. 또 이제 귀결 짓겠습니다. 그거죠.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 싸움입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시간만 여유롭게 내가 가져갈 수 있으면 결국은 사실은 네. 버는 게임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펀드들이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이것만 조금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나스닥 100, S&P 500 이렇게 숫자를 네네.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에 있는 종목 수예요. 그럼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이렇게 쭉 해서 등수를 매깁니다. 네. 그래서 우등생 10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정기적으로 봤을 때 리밸런싱. 얘가 공부 못하고 밑에 있는 애가 공부 잘한다? 그럼 바깥치기예요. 그렇죠. 우열반에서 떨어집니다. 네.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영향을 미치냐면 계속 우등생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을 사실 대신해 주는 대신해 거죠. 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하시면 이렇게 일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일례로 나스닥 100 지수가 1985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40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 해서 지금까지 우등생 열반에 있는 친구들은 4친구밖에 없어요. 남은 친구가 네. 페카하고 인텔하고 코스코하고 애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등행수에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빠졌다 올라왔고 아니 망한 데도 있고요. 뭐 신규 온 애들은 처음부터 시작 안 한 거니까 걔네들은 안 치고요. 네. 그래서 보면 그 나머지들은 다 몰락했거나 상폐됐거나 탈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저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거 다 가져가시잖아요. 근데 나스닥 100은 얘네들이 다 알아서 이런 거를 미리 손절매 해준다. 네. 해서 좋은 거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나스닥 종합지수, 그러니까 모든 전교생을 가지고 가는 거에 투자하셨고, 그다음에 우등생만 가지고 가는 거에 투자하셨다 네. 그러면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30년 동안 예. 3%나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등생을 가지고 가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정답. 나스닥 100 네. 추천드렸고 S&P 500 추천드린 게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명확하네요. 예. 예. 그리고 ETF라고 다 좋은 ETF가 아니에요. 이게 돈나머니라고 캐시우도 있었는데 한때는 진짜로 수익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81% 빠져서 지금도 아직 허덕허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그런 나스닥 100, S&P 500 이런 이제 탄탄한 지수 ETF에 투자를 하셔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ETF는 재미없어요. 근데 IRP 계좌는 ETF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일반 주식 하시는 게 더 나세요. 이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포트인데 일반 주식하면 많이 빠질 때도 있지만 사실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1년 운영했는데 지금 한 29% 났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목표했던 16%에 한 2배 정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의 목표 기간이 자꾸 당겨지는 겁니다. 수익이 많이 나면. 그러면 저렇게 수익이 많이 나셨다. 그러면 수익 난 포션은 한국 ETF 사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변화하시면은 훨씬 좋은 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 전략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요. S&P 500, QQQ 500, 50 이렇게 반반 하시든지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하시려면 7대3으로 가셔도 네. 되고 이 중간 포함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정해진 자금만 하십시오. 더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년 100만 원 혹은 5천만 원 혹은 3천만 원 투자하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그냥 쥐고 오래 가시면 요게 이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게 자꾸 많은 분들이 조급해 하시는 것 같으세요. 맞아요. 주식 투자하시면 적어도 뭐 맞아요. 1억은 해야지, 뭐 5억은 해야지, 그래야지 큰 돈 벌지. 야, 뭐 1,000만 원 한다고 어떻게 큰 돈을 버냐 이런 생각 하시는데, 이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래 사시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 돈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이제 어찌 보면 쪽으로 바꾸셔야 지금 된다 알려주신 말씀드립니다. 방법은 저축에 가깝네요. 저축을 하셔야지 마음이 편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축에 가까운 투자네요. 네, 맞습니다. 좀 흔들리지 않고 단기간의 수익률이라든지 네. 지금의 이런 시장 상황에 매일같이 흔들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피곤한데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투자, 저축 맞습니다. 같은 투자 전략인 것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에도,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할 때도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트레스 안 규칙적인 받아야 생활하고, 예,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고, 규칙적인 그쵸, 저기 규칙적인 운동도 생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거 있잖아요, 안 공식이요. 하고. 예. 공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런 공식과 똑같은 건데 단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거죠. 이거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아주 좋으시죠.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인 그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월 한 5만 원씩
뭐 한 5만 10만 원 원씩 쓰죠. 10만 원은 쓰죠. 10만 원 예. 하셔도 되죠. 예. 10만 원 해주면은 뭐 1년이면은 한 130만 원 될 텐데 이자까지 합치면은 그러면 뭐 그게 지금 20대에 시작하는 거를 10대에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알고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전략이지만 정말 이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울 것 네. 같아요. 그게 어려움을 이겨야지 돈을 벌리는 거지. 뭐 맞아요. 이걸 안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결국은 투자는 이 강심장이 하는 거지. 결국은 이 강머리가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심장이 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들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정석적이지만 이제 IRP 계좌들 많이 이제 그냥 버려놓으셔서, 그러니까 맞아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버려놓다는 것보다도 IRP를 좀 방치하시죠. 그쪽은 방치죠, 투자라고 방치. 생각 안 예, 하시거든요. 예. 그냥 뭐 예. 안전은 이렇게 맞아요. 분산해 놓는데 그게 손해만 안 사실은 보면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죠. 이게 그 기회 손실이거든요. 맞아요. 예, 예.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에이 저거 아닐 거야 그러면 오늘만 만약 계좌에 5천만 원이 있다. 그럼 2천, 3천 쪼개셔서요. 2천은 원래대로 하시고 3천은 이대로 하시면 한 15년 지나면 이제 성과가 확 차이 나는 걸 보실 네, 겁니다. 그때 아마 우리 대표님의 말씀이 네. 생각이 날 겁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가다듬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종목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좋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매 순간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아이고. 같고요. 항상 우리 대표님한테 많은 거 배우고 갑니다. 너무 말씀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은 노하우 많이 얻으셔서 뭐 단기적인 부분도 좋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정말 나중에 양 대표님 말씀처럼 했더니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 그 언젠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한 20년 뒤에는 올 겁니다. 20년 동안 계속 방송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만편한 해투 오늘도 양 대표님 모시고 방송했습니다. 다음 시간도 또 기대되니까 또 좋은 전략과 또 뷰 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